평소에 모자 자주 쓰시나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익숙한 모자라고 하면 아마 야구 모자들, 볼캡일 거예요. 멋지게 꾸민 날에도, 요 앞에 편의점 갈 때도, 심지어 아이돌 공식 뮤직비디오에도 볼캡을 쓰고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익숙한 볼캡은 누가 뭐라고 해도 메이저리그의 근본을 담은 MLB 모자라는 사실 다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생긴 모자를요, 여러 브랜드에서 판매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자가 각각 다른 브랜드라는 건데요. 순서대로 뉴에라, MLB, 47이라는 상표를 달고 있습니다. 세 브랜드 중에서 MLB는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47이랑 뉴에라는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면 뉴에라 정도 들어본 느낌이랄까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뉴에라는 1920년 에르하르트 코어가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서 설립한 모자 전문 브랜드입니다. 초기에는 개츠비 스타일의 신사 모자를 주로 생산하다가 1934년 스포츠 산업에 뛰어들게 돼요. 그렇게 최초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모자를 제작하면서 스포츠 분야에 진출하게 됐고요. 1993년부터 MLB의 공식 모자 공급 업체로 선정돼서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 등 모든 MLB 팀의 공식 모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MLB가 직접 모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뉴에라에 외주를 맡겼다는 점이죠. 군대에서 신는 무적 슬리퍼를 국방부에서 제조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리고 스포츠 분야를 넘어 뉴에라는 패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볼캡의 초기 형태인 피티드 캡을 1954년에 출시해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다음은 47 브랜드, 한글로는 47 브랜드라고 할까요? 미국의 4대 메이저 스포츠 리그인 MLB, NFL, NBA, NHL의 라이선스 사업을 펼친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선 최근에 미니진님이 쓰고 나와서 화제가 됐던 그 모자 브랜드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MLB 모자 같지만 측면을 자세히 보면 47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빈티지한 느낌의 모자를 많이 생산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대망의 MLB, 가장 익숙하죠. 그럴만도 한 게 한국 브랜드입니다. 1992년 설립된 FNF, 당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서 저 야구 모자를 한국에 어떻게 좀 들여와 팔아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이저리그의 상표권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모자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거죠. 즉 공식 업체인 뉴에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표만 받아서 판매하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근 한국 브랜드인 MLB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요. 이 근본 뉴에라보다 MLB가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FNF의 김창수 회장은 국내에서 패션으로 가장 큰 부를 일군 인물이 됐고요. 아니, 근본도 아닌 MLB가 무슨 이유로 시장을 지배한다는 걸까요? 오늘 주제는 MLB입니다. MLB 성공의 뒤, 아니 앞에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김창수 회장이 MLB에 한국 판권을 가져오려 할 때 마침 그쪽에서도 시야를 넓히던 중이었거든요. 즉 MLB의 한국 진출은 아시아 시장을 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패션업계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김창수 회장이 FNF를 통해 MLB를 국내에서 제대로 히트시켰고 2019년에는 라이선스의 중국 판권까지 얻어서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가능성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구 모자의 근본은 뉴에라라고 했죠. 그런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뉴에라 제품보다 MLB 제품이 훨씬 많이 판매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뉴에라 캡 코리아의 매출은 약 710억인 반면 MLB 코리아는 약 3천억으로 4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똑같은 뉴욕 양키스 로고라고 해도 분명히 이 시장에서 인지도와 선호도가 다르단 겁니다. 중국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상하이 애동공업이라고 하는 중국 내 기존 라이선스 브랜드도 있지만요. 퀄리티가 조악해서 매장이 텅텅 비어있는 반면에 MLB는 19년도 이후 코로나 시즌에만 700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했고 지금은 키즈 매장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1분기 보고서를 보자면요. 매출 비중은 벌써 중국과 홍콩 법인을 합쳐 전체의 40%를 차지했을 정도로요.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협회에서도 중국 판권을 맡겼다는 건 그만한 비전을 확인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 디자인입니다. 아무리 봐도 다를 것 없는 이 디자인들이지만 제조하는 국가와 타겟 소비자층이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뉴에라와 달리 MLB는 동양인의 두상에 맞춘 모자를 생산합니다. 비슷한 예로 젠틀몬스터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간 예쁜 선글라스는 대부분 유럽산 사치품 브랜드에 있었지만 정작 동양인의 얼굴형엔 어울리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불만과 니즈를 젠틀몬스터가 동양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정확히 충족시켜줬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모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서양의 두상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소위 동양인은 단두형, 서양인은 장두형이라고 하는데 두상이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모자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타겟이 동양이었던 MLB가 뉴에라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모자 강국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모자 제조업체 영한모자, 유풍, P&G 이 3사가 미국 볼캡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실제로 FNF는 이 중 유풍에게 생산 외주를 맡기고 있어서 그 품질에도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고가의 IT 제품 소비가 줄어든 거지 스포츠 의류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모자처럼 비교적 저렴하면서 매일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엔 경기가 나쁠수록 오히려 효자 상품이 됩니다. 심지어 앞으로 중국 시장이 점점 커질 일만 남았다는 것도 한몫하죠. 말만 중국이 유망하네, 인도가 유망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중국에선 아직 야구의 인기가 시작도 안 한 수준이거든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하는 중국과 야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다시 채택된 점, 아직 중국엔 제대로 된 프로야구 리그조차 없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야구 트렌드가 중국에 시작되면 아마 MLB의 성장이 얼마나 더 가속화될지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다만 라이선스 브랜드에 한계점도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때 초기에는 특정 업체에 국내 판권을 부여한 후 브랜드가 성공하면 그때 계약이 종료된 후 직접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푸마, 지방시, 폴로 랄프로렌 등이 있는데요. 라이선스 사업은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 보자면 큰 리스크 없이 시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이걸 운영하는 이 라이선시 입장에선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켜도 본사가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 결정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지금까지도 이런 불확실성으로 곤혹을 치르는 게 국내에서의 뉴발란스입니다. 재계약 문제로 매번 이랜드 손 떨리게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반박할 수 있는 게 MLB와 뉴발란스의 라이선스 사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로 메이저리그는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야구 리그 자체입니다. 즉 MLB라는 브랜드가 직접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뉴에라죠. 뉴에라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둘째로 FNF는 전 제품을 자체 기획 및 생산하는 라이선스입니다. 특수한 케이스죠. 뉴발란스는 직수입 제품 비중이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진출을 결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본사가 그냥 직접 판매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FNF는 MLB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라서 본사가 라이선스를 철회하고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쉽지 않죠. 물론 반대로 라이선시가 이를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기존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본사 입장에서 계약을 종료하겠지만 MLB가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MLB가 라이선스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장점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 오타니를 광고 모델로 고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 작년 기준 오타니가 약 15개 스폰서십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광고 수입만 9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경우엔 2022년 한 해에만 나이키 조던 판매 수수료로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고 그렇게 몇십 년간 벌어들인 금액으로 현재 자산이 포브스 추정의 기준 2조가 넘는다고 하죠. 물론 모든 선수들이 오타니, 조던 같진 않겠지만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을 스폰서 삼는다고 생각하면 라이선스 브랜드는 오히려 광고비만 고려해도 남는 장사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최근 오픈한 한남 MLB 플래그십 스토어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은 홍대, 가로수길, 명동 부근에 이른바 본진을 두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요. 점점 상권이 한남동과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게 됐고 MLB도 새로운 터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100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에 실제 경기장을 구현하는 듯한 인테리어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이런 부분들도 기획에 있어 라이선스 브랜드라는 혜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브랜드 자체를 한국과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라이선스 판권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시아권 시장을 확실히 잡아챌 듯한 MLB의 모습인데요. 물론 미국 본토 쪽에서 뉴에라의 아성을 이기긴 어렵겠지만 정말 세계적으로는 뉴에라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밸류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